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해안에는 이따금 아람들이의 대나무 절구통이 파도에 밀려온다 합니다.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죽도에서 떠밀려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죽도가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합니다. 옛날 옛적 동해안에 평해라는 조그만 어촌이 있었습니다. 이 평해에는 사람 좋고 착실하기로 유명한 세 어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또한 의좋기로도 유명하였지요. 세 어부에겐 돛담배 한 척이 유일무이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반평생 동안 살며 그들은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간간히 들리는 물 새우는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부터 출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어부는 파도 소리와 물 새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날씨를 곧잘 알아차렸지요. 오늘도 날씨는 좋겠는걸. 만선을 기대하는지 오늘은 왠지 들뜬 얼굴 표정인 덕배가 그물을 만지며 날씨를 점쳤습니다. 덕배라는 어부의 말이 당연하다는 듯 다른 두 어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낚시를 챙기기만 했지요. 어젯밤 꿈에 신선을 봤는데 오늘은 재수가 좋겠는걸. 인서가 아침부터 꾸매기는. 치용이 덕배에게 한마디 쥐어 박으며 돛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덕배, 자네 지난밤 꿈에 신선을 봤다고? 영길이 물었습니다. 관둬라. 재수 빼앗길라. 임마, 나도 지난밤 꿈에 신선을 보았기에 하는 말이야. 아니 자네 어떤 꿈인데? 꾸매기를 꺼내놓으며 일손을 멈춘 둘에게 치용이 성내듯 말했습니다. 못들하나? 그렇게 딴척만 하다가 언제 떠나고.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장땡일걸. 뭘 서두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길은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하긴 이렇게 한가로 올 게 아니라 어서들 나가봐야지. 덕배가 배에 그물을 싣고 영길이 닻을 올리고 치용이 돛을 달자 조그만 고깃배는 순풍을 타고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람결에 한동안 달리면서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또 할아버지에게서 배워내려온 뱃노래들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그들의 돛단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신선을 보아서 오늘은 장땡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아침과는 달리 맥이 빠지고 풀이 죽어있는 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상한 노릇이야. 반나절씩이나 걸려. 이토록 고기를 못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이고, 꿈에 본 신선이 망령이나 모양일세 그려? 고기가 뜻대로 잡히지 않자 치용은 아까부터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거 보게나. 영길이 소리를 질러 두 친구가 하늘을 보니 새카만 먹구름이 남쪽 바다에서 피어오르더니 잔뜩 하늘을 덮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괜히 날씨 좋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판인데. 모두들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지요. 바람을 타고 그들의 코로 들어오는 바람 냄새는 곧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김없이 거센 바람이 불어치며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곧이어 캄캄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큰일일세. 이런 별난이 있나? 어부들은 다가오는 위험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지요. 살아생전 이토록 갑자기 닥쳐온 폭풍은 본 적이 없는데. 여보게들 돛을 내려야지. 영길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 두 어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밀리며 배가 곧 뒤집힐 듯 요동을 쳤지요. 그럴수록 그들에겐 평해 어촌이 아득히 멀어지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젠 살아서 돌아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꿈에 웃으며 나타난 신선은 악마가 둔갑해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새 어부들은 뜻하지 않은 모진 폭풍우와 거친 풍랑에 밀리고 시달리는 동안
넋이 빠지고 이젠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비로소 바람이 먹고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동쪽 하늘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새어부는 지금 떠있는 이곳이 어딘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돛이나 올려보세.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서쪽 바다에서 왔으니 서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덕배 자네가 좀 올려봐. 나는 지금 일어설 힘도 없네. 새어부는 그저 서로를 멍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돛을 올릴 힘이 없으니 노를 저을 힘도 있을 리 없었죠. 폭풍에 시달리면서 한 끼도 먹은 것 없이 그저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정말 죽겠어. 어부들에게는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왔지요. 그러더니 해가 뜨면서 바다를 메웠던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저게 섬이 아닌가? 뭐시? 섬일세. 섬이야. 안개가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저 멀리 푸른 숲으로 가득한 조그만 섬이 보였습니다. 어부들은 이젠 살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허기도 있고 힘을 내어 돛을 올렸지요. 그리고 간신히 섬에다 배에서 내려보니 섬은 대나무만 울창한 섬이었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먹을 게 좀 있나? 찾아보세. 어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대나무를 헤치고 섬 안을 뒤졌지요. 그런데 가도 대나무만 울창한 숲만 나왔습니다. 섬에는 민가는커녕 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았지요. 새어부는 이젠 완전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맥없이 시선을 떨구어 버렸지요. 눈꺼풀이 내려 감기고 허기진 배가 못 견디게 고통을 전해왔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벌려 말을 하지도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대나무 숲속에서 안개 비슷한 밝은 빛으로 휩싸인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어부셋이 그저 멍한 시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안개 사이로 커다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큰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어부셋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집 안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왔지요.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의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눈만 뻐끔뻐끔 뜨고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니 노인은 백발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 새 어부를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반갑소이다. 어서들 오시오. 눈앞의 노인이 어찌나 인자해 보였던지 새 어부는 정신없이 노인의 앞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원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먹을 물은 있지만 사람들이 먹을 밥은 없는데 어쩐다. 우리 셋은 폭우에 시달리다 이 섬에 간신히 내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소원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소원입니다. 새 어부가 기진맥진한 얼굴로 노인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노인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주머니에서 열매를 꺼내어 어부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지요. 정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이 열매나 먹어보게나. 노인이 준 열매는 참으로 이상야릇하고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빨간 열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어부가 달려들기가 무섭게 노인이 소매자락에서 자꾸 꺼내어주는 열매를 정신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새 어부는 그 열매의 맛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여러 개째 먹어대었으나 허기진 배는 여전히 고프기만 하였지요. 인간들은 할 수가 없군. 그 열매 하나면 1년을 사는 법인데 몇 개를 단번에 먹어 치우고도 배가 안 차다니. 어르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수 없지. 내 이 길로 가서 밥을 구해 올 테니 참고 기다리고 있게나. 그렇게 어디론가 다녀온 노인은 커다란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들고 온 큰 그릇 속엔
하얀 쌀밥이 그득했지요. 노인에게 밥을 건네받은 새어부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잠깐 사이에 그 밥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텅 비었을 때 새어부는 갑자기 노인에게 명구스러워져 고개를 쳐들지도 못했지요. 이젠 날도 저물었고 하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이 그릇은 양산의 통도사에서 빌려온 것이니 돌아가는 길에 통도사에 전해주고. 새어부는 넙죽이 노인 앞에 꿇어앉아 황송해진 음성으로 내를 연발했다죠. 배가 부르고 나서야 보니 이 노인은 어부가 지난밤 꿈에 보았던 신선과 닮았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어부들은 노인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빙긋이 웃으며 어부들을 보던 노인은 이윽고 소매자락 속에서 어제 어부들이 먹었던 열매 3개를 꺼내어 각각 하나씩 나누어주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가 햇빛에 닿지 않도록 품 안에 잘들 간직하게나. 그리고 꼭 3달 열흘이 되는 날 이 열매를 꺼내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섬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네. 그땐 식구들 모두 데리고 와. 이 섬에서 사이좋게들 살게. 이 섬에 오게 되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대절구를 만들어 떡도 찌어 먹으며 잘 살게 될 것이야. 노인은 어부들에게 돌아갈 길까지 세세히 가르쳐주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지요. 새 어부는 역시 풀밭에 있었고 기와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열매를 각기 소중히 지니며 노인이 섰던 자리를 향해 몇 번이고 큰 절을 하고 나서야 그 섬을 떠났지요. 노인이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 얼마를 가자니 울산 방어진이 나왔습니다. 새 어부는 노인이 말한 대로 그릇을 돌려주기 위해 통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 절에서 그릇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까? 덕배가 한 스님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사흘 전에 머리가 흰 노인이 나타나서는 그릇을 빌려가며 오늘 돌려주겠다고 했었지요. 새 어부는 그제야 노인인 준 그릇을 스님에게 전해주고는 다시 물길로 해서 평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섬을 떠난 지 꼭 100일이 된 것이죠. 새 어부는 노인이 열매를 주면서 한 말을 잊지 않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였던 열매를 꺼내어 먹었습니다. 열매는 전과 다름없이 은은한 향기가 풍기기는 하나 역시 맛은 없었죠.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광채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몇 갑절 환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부들은 날을 정하여 온 식구와 함께 그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닷길로 한참을 가니 짙은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내 열매의 향취로 바다는 가득했습니다. 머지않았소. 조금만 더 가면 섬이 나올 것이오. 어부 영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개가 걷히고 멀리서 섬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분명 하나의 섬이었는데 그 섬이 나란히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 어부는 차례로 한 섬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늘 사이좋게 웃으며 살았다고들 하지요.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섬을 죽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섬은 짙은 안개 속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고도 하지요. 언젠가는 죽도에서 떠내려온 커다란 대나무 절구를 울진의 한 어부가 주었다고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 대나무 절구는 한아름이나 되도록 큰 대나무를 잘라 만든 것인데 새 어부의 식구들이 아직도 그 같은 절구에 떡을 지어 먹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